안녕하세요. 지구별 여행자 지행자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 가운데 일부 내용입니다. 인간관계는 사랑과 안전을 바라는 기본 욕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면 곧 우리의 가장 내밀한 감정이 화제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좋든 좋지 않든 관계는 지극히 소중하다. 감정을 해방시키는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동등하게 소중하다. 감정은 프로그램이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 즉, 감정은 학습된 반응으로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목적은 남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쳐 나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내 마음속의 목표를 이루는 일과 직접 결부된다. 이 장에서는 흔한 감정 반응을 살펴보고 그 진정한 목적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것이다. 감정 반응은 사랑과 무관하다. 사랑은 타인과 일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감정이 아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이해해 사람들 사이에 흔히 사랑으로 통하는 것은 대개 애착과 의존, 소유욕이다. 죄책감. 죄책감의 바탕에 깔려있는 목적은 상대의 분노를 달래고 누그러뜨리고 자기를 스스로 처벌함으로써 처벌을 모면하고 용서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처벌을 이끌어내려는 바람이 자기 처벌과 결합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식적인 바람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죄책감에 내포된 무의식적 목적이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어떤 일로 죄책감이 들면, 특히 타인에 대해 죄책감이 들면 그 다음에 마주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라.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바로 그것을 끄집어낸다. 예를 들어 약속에 늦은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죄책감이 타인에게서 비판적 반응을 끌어낸다. 죄책감을 품고 있으면 타인에게서 비판적 태도와 업신여김을 끌어낸다. 잘못된 삶이라고 낙인 찍는 형태로 타인이 나의 낮은 자존감을 내게 되돌려 보낸다. 나는 보잘것없고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타인에게서 그에 맞는 반응을 끌어낸다. 보잘것없고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암시하는 말을 듣기 쉽다. 자신의 가치가 빵 부스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기면 빵 부스러기를 얻는다. 이것이 빈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유해진다는 성경 구절의 의미다. 재정적 차원의 가난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의 가난은 내면의 가난에서 비롯된다. 외적인 부가 내면의 부에서 비롯되는 것과 같다. 타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멈추기를 원한다면 해결책은 죄책감과 죄책감이 초래한 모든 감정을 놓아버리는 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감정이 하는 역할을 빠르고 명확하게 알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타인이 내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린다고 넘겨짚는 것이다. 이 같은 짐작은 틀린 것이 아니다. 실제로 타인은 직감적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되 그 순간에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타인은 마치 내 내면의 감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게 반응한다. 인간관계는 전반적으로 마치 상대방이 내 마음속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는 듯이 진행된다. 타인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모른다는 이런 공상을 계속 품고 있다면 개들마저도 제깍 안다는 점에 주목하라. 인간의 정신이 개의 정신만 못하다고 정녕 생각하는가? 개가 내 내면의 마음가짐 전체를 제깍 읽을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직감도 동일한 진동을 알아채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무의욕과 비탄. 무의욕과 비탄, 우울, 슬픔, 자기 연민, 침울, 절망, 무력감 같은 감정은 난 못해 라는 내면의 프로그램에서 비롯된다. 이런 감정의 목적은 동정을 끌어내고 무언가를 되찾고 지지를 얻고 남을 미안하게 만들고 도움을 청하는 데 있다. 이런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처음에는 도우려고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안 됐다고 여기다가 끝내는 피하고 만다. 왜 피할까? 이런 감정이 상대에게 막연한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의 문간에 드러누워 남까지 거덜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온 속담이 있는데 무정하게 들리지만 불행히도 맞을 때가 많다. 웃을 때는 세상이 함께 웃는다. 그러나 울 때는 혼자 운다. 끝없이 비탄에 젖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떠난다. 그 사람이 아주 높은 수준이어서 힘들이지 않고 연민으로 받아줄 수 있지 않는 한 비탄에 대해 분개하기 시작한다. 만성화된 비탄은 조기 노화와 피로를 불러오고 남을 실증나게 만든다.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적절한 상황에서 비탄이 올라오도록 놔두면서 비탄에 항복해 비탄을 놓아버리고자 하는 자발성을 갖는 것이다. 공포. 긴장과 불안의 형태든 수줍음이나 자의식, 조심성, 망설임, 불신의 형태든 공포의 감정에는 위협이라 상상한 것에서 달아나려는 목적과 겁나는 상황이나 사람과 심리적 거리를 두려는 목적이 있다. 역설적으로 앞서 지적했듯이 공포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공포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는 바를 삶에 끌어들일 여지가 있다. 공포는 자기가 한 말대로 되는 자기 충족적 예언과도 같다. 공포 에너지로 인해 내면의 초점이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일에 맞춰지면 그 초점에 의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의 모습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 관계에 공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내주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을 그들이 할 수 있게 만든다.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발생할 법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살펴본 후에 시나리오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살펴보고 감정을 포기하는 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공포도 구성 요소로 분해할 수 있고 각 요소는 쉽게 포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격적 비판에 대해 공포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자문한다.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일까? 질문하고 나니 그 공포가 자부심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알게 된다. 자부심을 인정하고 포기하자 공포가 제풀에 사라진다. 다른 예로 어떤 관계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 그 공포를 분해해보면 그것이 사실은 마음속 분노에 대한 공포일 수 있다. 나의 분노에 대해 상대방이 복수할 것이라는 공포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노를 포기하면 공포가 저절로 사라진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차 있으므로 질투하고 매달리고 강한 소유욕을 보이고 관계에 집착하기 쉬운데 이렇게 하면 항상 좌절이 온다. 이런 감정의 목적은
상대를 묶어서 단단하게 잡아두고 관계 상실을 미리 막아 안전하게 해두고 때로는 상실이 두렵다고 상대를 벌주려는 데에 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가짐 탓에 마음에 품고 있는 바로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난다. 상대방이 내가 지닌 의존과 소유욕의 에너지에서 압박을 느끼면 자유를 찾아 달아나고 물러나고 떠나려는 내적 충동이 생기면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을 한다. 또한 그런 마음가짐은 상대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려는 바람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배하려는 바람을 직감적으로 알아채기 때문에 저항한다. 그러므로 이런 저항을 포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바람을 애초에 놓아버리는 것이다. 이는 내면의 공포가 올라오는 대로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부심. 자부심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용납되는 감정으로 완벽주의나 정돈, 시간 엄수, 믿음직함, 좋은 됨됨이, 지나친 청결, 일 중독, 지나친 야심, 성공, 도덕적 우월성, 예의 바름의 형태를 취한다. 자부심이 악화된 형태로는 오만이나 자랑, 허영, 우쭐함, 편견이 있다. 영적 차원에서는 불신자, 사례를 옳은 일이라 하는 것이 자부심에 해당된다. 이처럼 타인을 향하는 자부심의 목적은 감탄을 자아내고 비판과 거부 반응을 피하고 받아들여지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짐으로써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내면의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반향으로 타인에게서 생기는 감정은 부러움이나 경쟁심, 심지어 증오이거나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는 느낌일 때가 많다. 자부심을 살펴보면 대개 진정한 자존감의 대체물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많은 사람이 신과의 관계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즉 자신이 신에게서 어떤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다. 신이 나한테 미안하게 느낄 거야. 신이 내게 보복할 거야. 신이 나를 벌할 거야. 신이 나에 대해 만족해 할 거야. 신이 나를 더 좋아할 거야. 와 같은 신념이 그 예다. 충분한 자존감이 있으면 내면의 겸손과 감사에서 동기를 부여받으므로 타인이나 신에게서 애정을 끌어낼 필요가 없다. 누가 나를 좋아하기를 더 이상 바라지 않으면 어느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남들의 구미에 맞추고 그들을 조정해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면 어느새 정말로 존경을 받는다. 노여움을 달래고 아첨하고 경의를 표하고 자기를 낮추고 모든 받아들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자기 폄하는 호의적인 대우를 받아 자기 식대로 하기 위해 남들의 에고에 영합해 그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시도다. 거짓된 겸손을 보이는 것은 남들에게 저는 사람이 작습니다. 부디 그렇게 대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즉시 그렇게 대한다. 명백한 것은 위와 같은 감정은 모두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진정한 관계를 파괴한다는 점이다. 모두가 취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깎아내린다. 따라서 자부심의 수준에서는 자신이 무사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부심은 기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방어적인 태도가 따라온다. 사람은 자신이 없을 때마다 자부심으로 부풀어 오른다. 그렇게 팽창한 자부심은 지나가는 말 한마디나 찌푸린 눈살 한 번에 펑크 나기 쉽다. 인간이라는 상태,
모든 부정적 감정은 근본적으로 공포가 형태를 달리한 것이다. 즉, 자신과 타인의 존경을 잃을 것 같은 공포,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공포, 앞날을 안심하지 못하는 공포 등이다. 부정적 감정 대부분은 그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받으므로 억제되거나 억압되거나 투사된다. 억제와 억압, 투사는 모두 파괴적 심리 역동으로 인간 관계에 갈수록 스트레스를 주어 관계를 위축시킨다. 가장 내밀한 감정들은 남들이 모른다고 가정하고 싶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는 모두 초자연적, 직감적 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고 알려진다. 이 점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남들이 내게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향한 내 내면의 마음가짐과 감정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일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가 남들이 보기에 모범적이라고 하자. 그런데 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승진하거나 인정받는 것일까? 답을 알려면 상사와 일에 대해 자신의 속내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부러워하고 비판적이고 분개하는 자신의 속내를 상사가 정말로 알아채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남들이 내 내면의 감정과 감정에 따라오는 생각을 알고 있다고 넘겨짚는 편이 손해가 없다. 내가 남에 대해 하는 생각은 남이 나에 대해 하는 생각과 비슷할 유형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원리를 깨달으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자문해 본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 속내의 감정과 생각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왜 그런지 대개는 명확해질 것이다. 내가 승진을 못한 것은 무언의 에너지 수준에서 상사에게는 비판적이고 동료들에게는 분개하면서 인정하고 알아달라 아우성만 치고 있었음을 상사가 알기 때문일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을 찾아 내면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감정은 진정한 내적 큰 나가 아님을 기억하면 가장 좋다. 부정적 감정은 학습된 프로그램이며 인간으로서 타고나는 것들이다. 부정적 감정을 면제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현재 에고가 있거나 과거에 에고가 있었다. 깨달음을 얻은 몇 안 되는 사람들조차 에고가 있었다가 나중에야 에고를 초월했을 따름이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관찰할 수 있으려면 비판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부터 확실히 알아차려야 그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어떤 감정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더 상위의 감정으로 대체된다. 어떤 감정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목적은 오직 그 감정을 놓아버리려는 데 있다.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을 느끼기만 하고 바꾸려 하지 않음으로써 그 감정을 기꺼이 포기함을 의미한다. 애초에 감정이 내면에 유지되는 것은 저항하기 때문이다. 일부 부정적 감정은 욕구 충족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생각은 환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욕구가 충족되는 데는 상위의 감정이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일까지 기꺼이 할 수 있을지 자문해보자. 거의 모든 일임을 즉시 알 수 있다. 사랑을 위해서는 넘어서지 못할 한계가 없다.
이제 그 일을 내게 겁을 주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과 대조해보자. 마지못해 가능한 한 적게 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겁주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잠시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전체를 잃은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들의 승리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이며 심지어 진짜 승리도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승리일 뿐이다. 세상은 결국 바뀌기 때문에 겁주는 사람들은 자신이 파멸할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부정적 감정으로 쟁취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짜가 아니다. 만족을 주지도 못한다. 옆구리 찔러 절 받기와 같다. 진정한 행복은 둘 다 이기는 상황에서 온다. 나는 이기고 상대는 진 상황의 대가는 증오와 낮은 자존감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애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사실을 안다. 감정을 포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감정의 의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이 감정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영향을 주려는 것일까? 타인이 보일 가장 큰 반응은 어떤 것일까? 그 반응을 나는 정말 원하는 걸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 반응이 내가 정말 원한 것일까? 어쨌거나 오늘은 내 삶의 마지막 날. 모든 갈등과 불안, 공포와 함께 해온 옛삶의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지금의 갈등과 불안, 공포는 옛것을 고수한 대가다. 내면에 심어진 모든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포기할 때 부정적 감정은 상위의 감정으로 저절로 대체된다.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가벼워지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내려놓음, 놓아버림, 허용, 내맡김과 같은 단어들이 책에 나오면 저는 막연히 그저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손 놓고 기다리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놓아버림은 생각과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깊은 곳에서의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과 연관이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학습된 프로그램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타고나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관찰하고 비판하지 않음으로써 놓아버림은 시작됩니다. 감정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이 놓아버림입니다. 감정을 생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그 저항과 노력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항복이고 놓아버림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알아차리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서 느껴줌으로써 그 움직이는 에너지가 흘러갈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바로 놓아버림입니다. 항복은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올라오는 감정 에너지를 매 순간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알아차리고 느껴주고 흘러갈 수 있게 가슴을 열어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미묘한 자신의 감정을 깨어서 알아차리고 계신가요? 그렇게 알아차린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가슴을 열어 받아들여주고 계신가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